예, 저 그러면 이제 오늘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로 수사를 종료하고 180일간의 특검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하죠.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김건희 특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성과도 있었죠. 뭐 김건희를 구속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금거부기도 밝혔죠. 금거부기도 밝히고. 근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우선은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거는 뭐냐면은 1호 착수수사 사건인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결론이 안 났어요. 안 났죠. 네, 안 났어요. 두 번째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디올백 관련돼서 검찰이 기존에 내렸던 결론을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를 덮어주려고 했던 검찰에 대한 부분은 또 나온 게 없어요. 아니 그냥 그게 제가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검사들은 아니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특권층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의혹이 있어도 수사가 안 되고 단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려도 뭐가 이 진상이 규명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네. 검사를 많이 파견받았으니 과연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 그것만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부분이 빠지니까 예. 초기의 우려가 그냥 바로 현실이 돼버린 듯한 느낌. 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검찰 정권이라고 불렀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죠.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그 시스템을 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전혀 이제 그 안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공직자인 검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반대로 증거를 은폐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검사들의 일탈 행위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왜곡하면 맞아요. 더 강력하게 정말 처벌하고 단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다. 맞아요. 오히려 49명의 검사들이 이프로스에서 키보드를 들고 서식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뭔가 일이 생기면 항명하고 정말 억지 부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간부들인 검사장들도 집단 항명을 하는데 이를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방치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검찰청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느냐만 남아 있는데 네. 이런 행태들을 보면 보안 수사권을 안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더 파고 있다 깊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네.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고 네. 내년에 선거가 있고 네. 하니까 그 사이에 음. 혹시나 음. 뭐 자꾸 장난을 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저희들이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당시 거짓말한 혐의로 네. 선거 이제 기소를 했어요. 공선법 위반으로 공선법 네, 기소를 허위사실 했죠. 공표를 근데 기소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죄질이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굉장히 악질적이지 굉장히 않습니까? 악질적이죠. 제가 사실 그때 막 김건희 계좌를 막 보여주고 봐라 돈이 없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계좌 또 있어요. 다른 계좌로 넘겼는데 다른 계좌는 안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그 어떤 투자의 전 과정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한 증권사에서 한 증권사로 넘어갔는데 이 증권사에서 돈을 옮긴 건 안 보여주고 딱 그렇게 해서 계좌까지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또 따라붙는 거짓말이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아니 그러니까 뭘 탈탈 털어 씨. 아니 이거 그런데 기소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것도 저는 특검법의
어떤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아니라면은 사실 이 사건은 묻어졌죠. 묻혀졌죠. 왜냐하면은 예. 그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덮였을 사건인데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시효가 중단돼서 결국은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토는 조금 더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대선 자금 보전해줬던 거 네. 그걸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네. 검토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좀 이슈가 있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미 보존해 준 것에 대해서 과거로 막 환급해 가지고 다시 막 추징하거나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여튼 근데 원칙대로라면 사실 반환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당선 무효 아닌가요? 당선 무효겠죠. 예. 당선 무효면 그냥 윤석열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전 지금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데. 네. 내가 한번 당황했던 게 김건희 씨라고 불렀다고 라디오 진행자가 저한테 엄청 뭐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라디오입니까? 예,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예. 그렇고요. 예. 아, 좀 황당한데요. 김건희 씨를 김건희 씨라 부르지 뭐라 부를까요? 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수사 대상만 이거 종합특검이라 14개입니다. 14개죠, 14개.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분 뇌물 의혹과 김건희 수사 개입 의혹 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자들의 가장 큰 죄악은 전쟁 불사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아니 나는 이게 거의 지금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부역자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들과 비슷한 행태가 바로 전쟁 유발 행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규명이 안 되지 않았나요? 실제로 그 부분 일반 이적죄로 아마 이제 그 기소는 됐죠. 제가 알기로는 기소는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특검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부분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서 이제 질문지에 아마 부부 뇌물 의혹을 언급한 거는 지금 알선수재로 김건희를 그렇죠. 예, 민주기 특검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준 사람 또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떤 공모를 안 했다.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수사기 의혹 그렇죠. 박성지하고 뭐 텔레그램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은폐되고 축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이쪽이 뭘 했는지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좀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좀 내란 관련돼서 네. 도대체 내란을 왜 해? 그다음에 내란에 관련돼서 김건희는 어떤 역할을 이게 전혀 드러나질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에서 뭐 김건희 행정관인가요? 누군가가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 하나 가지고 김건희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는데 이해가 안 되죠.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김건희 어떤 사법 리스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이 내란 이후에 둘이 싸웠다더라 이 말을 가지고 김건희 관련이 없다.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그 역학관계라든지 지위 자체가 V0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김건희 모르게 내란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젠가 지난주에 그 윤석열이 그 체포방해 혐의 관련된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여전히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입법 폭주라고. 근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다 부정당했었고 이 주장은 더 나가서 끊임없이 주장이 나오는 것들 진술 통해서 나오는 것들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랬고. 그랬죠. 한동훈은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죠. 한동훈이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네.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까 안 그랬었고, 받을까 그때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그 김건희에 대해 여러 가지 사과를 해야 된다느니 김건희가 그렇죠. 대중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느니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었을 맞아요, 무렵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럼 한동훈을 왜 죽이려고 그랬고 한동훈을 왜 하려고 했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윤석열 측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또 특검도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죠. 네.